텍슨을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실력과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이자 고문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지금은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죠. 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사진 스튜디오, 영상 프로덕션,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4년 전 미국에서 처음 영주권을 받을 때 비즈니스를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민법, 세법, 노동법, 상법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를 7분을 만났어요. 시카고뿐만 아니라 타주에서도 실력 있다고 하시는 여러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도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에서 텍슨의 손원수 회계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래서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소문이 난 거구나. 정말 복잡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바로 다음날 저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세금이나 회계 관련 걱정은 전혀 없이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요.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 투자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냉철하게 따져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동시에 정말 인간적인 면이 많으세요. 회사 재정을 꿰뚫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기도 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꼭 짚어주십니다. 작년과 올해 저희도 코비드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려웠는데 PPP나 ERC, SBA 론 같은 국가 지원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매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회사가 온라인 마케팅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했는데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교육 분야 쪽으로 텍슨과 스튜디오스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금은 양사가 윈윈하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진출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 미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으신 분들까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망설임 없이 텍슨의 손원수 회계사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텍슨을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실력과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사이자 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실력, 인간미, 이런 매력적인 분이랑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 하는 게 무척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로 뭐 하실 때. 네, 오늘 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우리가 오늘 그 주제는 생존을 넘어 성장으로 여러분 코비드 19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지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생존에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성장, 개인 성장, 감사합니다. 대답도 진작 하셨을 텐데 시간차로 늦게 온 것 같습니다. 패트리시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 소개는요, 저는 그 시카고에서 지금 그 회계사,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손헌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거는 꽤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지금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그 MBA를 공부하고 회계사, 변호사가 돼서 여러분들 지금 시카고에서 지금 한인 최대 회계법인, 그 다음에 법무법인을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 정말 그 5월 말에 끝나는 지금 PPP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실 ERC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이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금요일부터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동부 시각으로 이제 12시에 받게 된 처음 이제 접수를 받게 될 그 RRF라고 있습니다.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나 언임플로이먼트 받을 수 있었나? 나 PPP 받을 수 있었나?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영상을 제가 이제 인터뷰한 영상, 사실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오신 분들께 이제 처음에, 저희 영상, 테스트모니얼 영상이죠. 그 변호사님과의 이제 인연,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받았는지, 뭐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제 이름은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영상에서 소개드린 대로 이제 스튜디오수라는 사진 스튜디오, 영상 프로덕션,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이제 웨비나, 그리고 웨비나 기획이라든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께,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가능하다라는 뭐, 예시도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MC처럼 사실은 좀 진행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같이 좀 등장을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사실은 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김시현 선생님께서 그 저희 텍슨 광고도 하신 게 있는데 저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질 못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보상 차원에서 이번에 돈벼락을 맞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혜택들을 받게끔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이라든지 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PPP나 ERC 그리고 이제 EIDL, 이제 SBS 론, SBA 론 같은 그리고 뭐 실업급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ERC가 과연 ERC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몇 개월 전에 만들어서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내용들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예. 그거를 이 영상이 이 웨비나가 끝나자마자 꼭 반드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정말 코비드 때문에 오히려 뭐 코비드 특수를 누려서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냥 해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도 받으셔야죠. 그러신 분들조차도 사실은 고려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받으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 뭐 PPP 1차는 난 받았다. 근데 ERC도 심지어 좀 뭐 우리는 받을 건 다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웨비나에 한번 지금 이제 귀 기울여 보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웨비나를 하게 되면 웨비나에서 마지막에 이제 스페셜 오퍼 같은 거를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오퍼를 이제 중요한 이런 오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퍼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웨비나가 지금 지금 하고 계시는 중간에도 그 채팅창에 저희 오퍼 페이지를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손원수 회계사님이랑 텍손에서 상담을 30분 줌콜로 구글 미트로 영상통화를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150불을 차지를 하고 이런 그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이제 서비스라도 저희가 수수료에서 빼드리죠. 네, 예를 들어서 빼드립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나중에 뭐 PPP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ERC 신청이라든지 또는 뭐 레스토랑 펀드라든지 또는 EID의 론 신청이라든지 해드리는 수수료에서 이 상담료만큼은 빼드린다. 네. 네. 우선은 이제 이 오퍼가 굉장히 좀 다급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PPP 실제 사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 PPP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 작년에 생겨서 작년 8월 8일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원래는 1차가 끝이 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다시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PPP가. 그래서 거기다가 금년에는 더욱더 파워풀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PPP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종업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셀프 인플로이드로 자기 혼자 종업원 없이 혼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난 자영업은 아닌데 뭐 1099 뭐 받은 게 있다. 1099 받은 게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미셀레니어스라든지 NEC라고 해가지고요. Non-Employee Compensation 받으신 게 있으면은 PPP의 수령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받으실 수가 있다.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넷인컴에 그렇죠? 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넷인컴 그렇지 않고 종업원이 있는 분들은 월 평균 인건비의 2.5배죠. 2.5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회사일수록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영업 하는 경우에는 뭐 원래는 작년까지는 넷인컴이었는데 금년에 바뀌었죠. 그로스 프로핏 기준으로 그렇죠? 그로스 프로핏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희 고객들 중에서 어쨌든 스케줄 C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어떤 분들 계시냐면 금액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저희가 이 수수료를 뭐 좀 청구를 하는데 수수료보다 뭐 조금 받아봐야 별로 뭐 좀 남지 않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신청을 안 해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 말고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급여를 기준으로 나가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한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월 한 10,000불 정도 나간다. 그러면은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000불입니다. 월 평균 금액의 2.5배니까. 그리고 이 PPP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포기브니스가 가능해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론으로 나오지만 이거는 포기브니스가 되니까 그랜트랑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금액이 이 PPP는 사실은 뭐 여러분 그 인건비 나가는 것만큼 굉장히 큰 회사들도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김준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영업자들 종업원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최대 금액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한 2833불 정도 됩니다. 2833불인데요. 하지만 종업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은 뭐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뭐 한 150만 불 정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가 받는 거지만 그 돈으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원 인건비로 사용을 하시든지 최소한 60% 이상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시고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 렌트라든지 기타 다른 비용으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인데 네. 왜 텍스 내서 네.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본인이 신청을 하시려면 본인의 이제 주 거래은행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있는 은행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그 제3의 기관들이 있어요. 뭐 블루바인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돼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받으실 때까지 언리미티드 계속해서 신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때까지 신청을 해드린다. 그 다음에 가장 맥시마이즈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도와드린다. 지금 맥시마이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셔야 네. 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맥시마이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컴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인컴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니까 인컴을 제대로 보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혹시 잊어버렸던 현금으로 받은 수입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보고를 제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업원 인건비 나가는 것들도 역시 제대로 보고를 하시면 그것만큼 추가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PPP가 원래는 3월 말에 끝나려고 했는데 2달이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라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미 세금 보고 하신 분들도 혹시라도 놓쳐서 잊어버렸다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세금 보고를 정말 수정을 해서 내가 세금 보고 잘못했는데 고쳐서 맥시마이즈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속이거나 잘못 이 세금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겠죠, 그렇죠? 제대로 하면서 제대로 받고 나중에 포기브니스까지 그것까지 저희 텍스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포기브니스는 언제까지 PPP 론을 받아서 8주나 또는 6개월 안에 다 쓰시잖아요. 쓰시고 난 뒤에 within 10months입니다. 10달 안에 포기브니스를 신청을 해서 탕감을 받으시면 거의 대부분 탕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PPP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ERC 아실 거예요. Employee Retention Credit. 이거는 페이롤을 보고하는 회사만 가능해요. 자영업자도 직원한테 페이롤을 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네, ERC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 같은 경우 2020년까지는 원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PPP 받은 회사들은 ERC 못 받는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지만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PP 받은 회사도 PPP 탕감에 사용된 인건비만 아니면 ERC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RC를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요. ERC는 어때요? 금년에는 특히 파워풀하죠? 1, 2, 3월에는 어때요? 종업원 인건비 10,000불에 대해서 7,000불까지 받을 수 있어요. 7,000불 정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 인건비가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역시 ERC를 맥시마이즈 요즘 우리 임사님 잘하고 계신데 맥시마이즈를 해서 많이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사례를 말씀을 네네. 저의 사례를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도 이제 물론 ERC가 뭔지 모르다가 사실은 유튜브를 제작을 해드리다가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PPP보다 파워풀한 ERC라는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텍슨 채널에. 그래서 웹사이트 유튜브에서 텍슨 손헌수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또 제가 이메일로도 사실은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다 이메일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내드린 이메일을 클릭하시면 거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texancpa.com으로 들어오셔도 저희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ERC에 대해서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광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영상과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ERC에 대한 답변들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들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영상을 사실은 보시고도 저 같은 경우도 텍슨에서 계속 이제 세금 보고를 텍슨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 그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지금 ERC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을 그냥 캐시를 그냥 주고 일을 캐시를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네. 그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텍스를 떼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텍스 보고를 혹시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한 직원들이 있으면 이제 텍스 보고를 함으로써 그죠? 텍스 보고를 함으로써 인플로이어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정도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방법이구나 떠오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김수현 사장님 네.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모르시겠다. 저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 오퍼 버튼 좀 띄워주시죠. 오퍼. 그 채팅창에 있는 오퍼 버튼을 누르셔서 예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ERC는 늦지 네.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2020년 것도 지금 수정해서 보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1년 이게 원래 1, 2, 3 1분기죠. 그 다음에 4, 5, 6, 2분기 이렇게
6월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1, 2, 3월까지 나가는 직원 한 명당 1, 2, 3월까지 나가는 직원 인건비 10,000불까지에 대해서 정부가 7,000불을 주는 거고, 그렇죠? 4, 5, 6월에 또 직원 인건비 10,000불까지에 대해서 또 정부가 7,000불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ERC를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면 종업원 한 명당 3,000불만, 자기 돈은 3,000불만 가지고 10,000불짜리 직원을 쓸 수 있는 거죠. 석 달 동안.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 또 부부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가족들이 같이 인볼브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월급 안 주고 그냥 일해달라 발론티어로 뭐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한인 커뮤니티에서 뭐 신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일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W2가 나가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70%까지 급여를 네, 지원을 급여에 받는다라는 게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2분기 지금 이제 그렇죠. 4, 5, 6월에 직원 급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상반기부터 올해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 직원 구성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고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사라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서류상으로 이제 등록을 이렇게 쇼업 나타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현명한 그 선택을 하지 않았나.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난번에 하기가 저희 질문하신 분도 계시던데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에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분의 아주 뭐 직계 존비속이죠. 그런 분들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이 올라와서 회사원인데 2019년에 지인 회사에서 업무 지원 요청을 해서 10,000불을 회사 월급이 아닌 1099로 받으셨습니다. 2020년은 없었고 현재 2020년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PPP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하십시오. 상담 예약하십시오. 가능하다. 네. 아까 그 하시는 말씀이 사실 50%그 지분이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실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시느라 좀 끊겼는데. 그렇습니다. 질문 때문에 저희가 또 신속하게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ERC는 원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칙적으로는 50% 이상 지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고 우리 김 사장님께서 회사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이 40%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세 사람의 다 인건비에 대해서 다 가능합니다. 50% 이상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김사님이랑 저랑 부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둘이 합치면 60%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 인건비는 다 ERC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원칙이다. 원칙은 그렇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RC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잠시만요. 근데 굉장히 방어적으로 오늘 방송을 제가? 웨비나를 하시네요. 네. 지금 감옥에 가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옆에서 이게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 질문 또 있네요. PPP를 받은 없어도 ERC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티브 리 선생님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PPP를 받은 없어도 ERC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이제 드렸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설명을 드리는데 빨리 신청하셔야죠. 잠깐만. 우리 패트리샤 킴이 또 Contact Information and Categories of the Services by Text는 좀 알려주세요. Contact Information은 텍슨 우리 찾아보시면 나오고. textcpa.com. 딱 누가 또 올렸네요. 그거 딱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패트리샤는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바쁘신 사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빨리 좀 진행을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그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원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그거를 잘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 텍스는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맞춰드립니다, 여러분.
원칙을 고려해서. 원칙을 고려해서 네.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맞춰드린다. 네. 리걸하게 맞춰드린다.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저 AI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없어질 이 직업이 CPA다. 회계사다. 그런데 이제 한국 회계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한국 회계사는 왜 없어지지 않느냐? 손님이 오면 한국 회계사는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건 AI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춰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EIDL로 넘어갈까요? EIDL. EIDL이 뭡니까, 여러분? 이코노믹 인저리 디제스터 론이죠. 이코노믹 인저리. 지금 에브리바디가 다 인저리를 입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디제스터입니다. 디제스터. 그래서 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15만 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50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계신데요. 이게 참 좋은 게요. 이 론이 이자율이 쌉니다. 3.75%예요. 그리고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2년 동안 안 갚으셔도 되고, 금년에 새로 받으시는 분들, 추가로 받으시는 분들도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1년 반 동안은 안 갚으셔도 돼요. 1년 반 동안은. 그래서 그러면은 그동안 이자가 늘어나지 않는 건, 이자는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자는 딱 받은 순간부터 에브리데이 데일리 계산해가지고 계속, 그럼 몇 퍼센트냐? 3.75%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반 또는 2년 뒤부터 갚으시는 거예요. 작년에 빌리신 분들, 2020년에 빌리신 분들, 원래 디스이어에 원래 1년 안에 갚으라고 1년 지나면서부터 갚으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빌리신 분들은 내년부터 갚으시면 되고, 금년에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1년 반 있다가 그때부터 처음 first installment payment 하시면 돼요. 돈을 어떻게 갚느냐? 먼저 빌리시고 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30년 상환입니다. 그죠? 30년 상환이에요. 30년 동안 나눠서 갚으시는 건데, 그래서 3.75%에 30년 상환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5만 불을 빌리신 분들은 월 한 730불 정도씩 갚으시면 돼요. 근데 그럼 만약에 20만 불이다. 대충 생각하면 20만 불이면 월 한 1000불 정도씩 갚으시면 되겠죠. 그죠? 1000불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50만 불이면 조금 금액이 크겠지 말입니다, 여러분. 한 2,500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시면 사실은 뭐 비즈니스를 정말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 아니면은 원래는 이제 디제스터 때문에 이거 이제 임팩트 받으신 분들 조금은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제 이럴 때 사용하라고 지금 하는 돈인데, 이거 가지고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뭐 건물을 산다든지 자기가 사장이 그 돈 가지고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PPP를 200만 불인가 받아가지고 200만 불? 예, 자기 집 사고 뭐하고 자기 집값 갚고 뭐 차 사고 뭐 해가지고 어제 감옥 가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그러면 이제 지금 변호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엔 네. 지금 뭐 PPP라든지 ERC를 받기 위해서 네네. 사실은 이제 돈이 없어서 실제로 네. 캐시가 없으니까 네. 누구 일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세금 줄 수도 없고 이 사람 겨우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데 네. 일단은 신고를 안 한 거죠. 네. 세금 낼 줄도 없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론이 나온 걸로 못 줬던 임금을 주고 네. 못 냈던 세금도 주고 네. 그리고 신고도 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ERC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가능하죠.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상황들이 한 가지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식당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특히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진 않지만 네네. 지금 PPP, ERC, 론 요 세 가지 조합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김 사장님 말씀하신 게 EIDL 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작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필요 없다, 나 론 필요 없다,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금년에 또 다시 지금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는 기준이 어땠냐면 그 회사에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15만 불 한 달까지 빌려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회사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계산을 해서 50만 불 한도 내에서 빌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맥시멈 금액이 한 4배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이거는 갚으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포기미스 이런 게 아직까지는 뭐 얘기된 바가 없고 정부도 이거는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갚으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안 갚으셔도 된대요. 갑자기 그런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네.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을 네.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네네. 갚는 건 나중에 갚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빌린 돈이지만 아, 돈이 없어서 네. 뭔가 캐시가 없어서 네. 좀 서러우셨던 분들 아휴.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여러분 캐시가 힘입니다. 캐시만 있었다면 네.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엄청나게 많죠. 캐시만 있었으면 캐시를- 이혼도 안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냥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일단 받아서 받아서 옛날에 못한 것들이 지금 다른 지원 PPP, ERC 네. 이런 것들을 컨비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콤비네이션. 네. EIDL 론도 저는 손님들이 맨날 물어보세요. 나 뭐 15만 불부터 50만 불 사이에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 받으면 좋겠냐? 저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땡기십시오. 일단 다 받으십시오.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중간에 이거 미리 중간에 갚으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질문 또 오셨습니다. EIDL 론 저 경우. 밑에 우리 배원호 사장님 상담료 면제? 상담료 면제는 아니고요. 상담료는 받고 나중에 수수료에서 그만큼 떼준다. 지금 약간 오해를 살만하게 지금 문구가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담료 면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스티브 리 사장님. EIDL 론의 경우 만일 현재 엔터티 상에 2개 로케이션만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받은 론을 혹시 수령한 시점 이후 새로운 로케이션을 오픈하는 경우 같은 엔티티라면 사용 가능한지에 경상도 분이신가 봅니다. 그죠? 사용하는 가능한지에 네. 변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오해 소지가 있게끔 좀 잘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변사장님. 그래서 스티브리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지에 죄송합니다. 한지요. 네.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EIDL 론의 경우 현재 엔터티상에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론 같은 경우에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 레스토랑도 그렇고 PPP도 그렇고 그런 같이 관련돼 있는 그죠? 미국은 관련돼 있다는 게 50% 이상 지분이 같이 돼 있으면 같은 회사로 봅니다. 만약에 그 로케이션이 사모님이라든지 다른 분 비즈니스면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론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이게 똑같은 분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로케이션만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받은 론을 혹시 수령 시점 이후 새로운 로케 오픈한 이후 같은 엔터티라면 받으시고 난 뒤에 이걸 같은 엔터티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EIDL 리젝트가 됐습니까? 우리 정민 사장님. 리젝트 됐으면 당연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reconsid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리컨시레이션 유닛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 옛날에 이게 리젝트가 됐는데 나 도대체 왜 리젝트 했는지 나 못 살겠다 지금. 다시 재고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면 오늘 활발하게 정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EIDL 이후에 무슨 말씀 드리면 됩니까? RRF.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식당 하시는 분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잠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 식당을 안 하는데 식당을 할 거 그랬나? 그런데 지금 해도 돼요. 지금 오픈? 지금부터. 정말? 돈을 빨리 써야지. 빨리 써야 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 10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꼭 보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거를 모르셨다는 분은 없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여러분 미국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RRF라고 하는 거에 지금 완전히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레스토랑트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펀드예요, 여러분.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서 그렇습니다.
레스토랑트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펀드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에 설명드렸으니까 네, 또 알겠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모르신다. 근데 지금 저희 잘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신다고 하셨죠?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금요일 아침 중부 시각으로 8시, 동부 시각으로 9시부터 레지스트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난리가 났냐면 원래 이거 이니셜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언제부터 받냐면 넥스트 먼데이 5월 아마 3일일 겁니다. 5월 3일 동부 시각으로 9시부터 이게 받아요. 어플리케이션을. 이게 딱 받으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시간 잘못 말씀드렸어. 9시가 아니라 동부 시각으로 12시예요. 12시 PM. 5월 3일 12시 PM. 여기 중부 시각으로 11시니까 그때부터 봤는데 이게 first come first serve예요. 리미티드 돈이 굉장히 28.6 빌리언 달러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얼마야? 286억 불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먼저 하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한 2weeks 정도는 우리 마이너리티부터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해서 이거 정말 목숨 걸고 빨리 신청을 해요. 저희 지금 이미 신청을 하려고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그래서 만약에 네. 지금 이거 웨비나 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 이모가 식당을 식당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 없었는데 당연히 하셨다.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여러분 정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매출이 100만 불이었어요, 여러분. 2019년에 매출이 100만 불이었는데 2020년에 코비드 때문에 50만 불로 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그 쪼그라드는 것만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럼 50만 불을 50만 불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 50만 불 언제까지 쓰면 되냐면 2023년 3월 11일까지 그냥 종업원들 인건비 주고 원재 재료값 사고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 충분히 쓰세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수수료가 네.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패트리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서프리멘털 타겟티드 어드밴스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잠깐 근데 이거 한번 하시는 말씀 마저 하시고 하시죠. 네. 지금 패트리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사실은 이미 지금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맞아요. 네. 더 이상 받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받을 기회도 있다고는 하셨잖아요. 이 경우 안 돼. 지금 우리 배 사장님 진짜 이 세상이 조금 불공평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인 같은 경우 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손해예요.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오히려 올라간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한 푼도 못 받아요. RRF 대상이 아예 안 돼요. 차라리 2019년 중에 만약에 한 10월에 오픈했다. 이런 분들은 대상이 돼요. 2019년 10월에 오픈했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날수 계산해가지고 그걸 월평균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월평균 매출로 나눠서 곱하기 12한 게 2019년 매출이 돼요. 그거랑 2020년이랑 비교해서 떨어진 것만큼 주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20년에 오픈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식당들. 2020년에 오픈한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식당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RRF를 갖다가 월요일 날이죠. 넥스트 먼데이에 바로 신청을 해드리면서 이 RRF 같은 경우에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 수수료를 한 500불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RRF가 나온다 받으신다 그러면 받으시는 금액에 저희가 10%를 수수료로 나중에 그 대신에 처음에 내셨던 500불은 이제 그만큼 빼드리겠죠. 빼드리고 10% 수수료.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불을 RRF를 받는다면 저희가 5만 불을 수수료로.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교육이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사기 아니야. 아니 그냥 뭐 내가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냥 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니까. 찾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하실 수 있으시면.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릴게요. 그게 어디에서 하실 수 있냐면 restaurant. 그 다음에 sba.gov restaurant.sba.gov에 가셔서 거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가서 알아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금액이
어쨌든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네. 텍슨에서 하게 되면 맥시마이즈 시키는 당연하죠, 상황이기 여러분. 때문에 당연하죠. 네.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이걸 신청을 해야지 하고서 얼마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11만 3천 불이라 그래요. 저희가 30만 불 신청해 드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게 다시 서프리멘탈 타겟티드 어드밴스 우리 무엇인가요? 하셨는데, 요 구글해 보시면 나오죠. 그죠? 서프리멘탈 타겟티드 어드밴스 궁금하시면 구글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패트리샤가 굉장히 질문이 많네. 어? 누구예요? 이 패트리샤 정말. 천재네, 천재. 현재 투 디퍼런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새로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로우 서비스도 하시나요? 비즈니스 로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트리샤님. 근데 우리 패트리샤님께서 서프리멘탈 타겟티드 어드밴스 뭐냐면, 처음에 작년에 이 EIDL 있죠.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거 처음에 신청하실 때 sba.gov에 가셔가지고 많이들 신청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신청할 때 되게 쉬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딱 신청이라기보다는 그냥 레지스터죠, 레지스터. 처음에 비즈니스 이름 정말 간단했거든요. 화면 한 4개 정도만 필아웃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 몰랐던 게 직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혼자를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원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0 하신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5분인데 9라고 했어요. 그때 하다가 내가 왜 9라고 했는지 지금도 내가 지금 너무나 저 자신이 미운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BA에서 직원 수만큼 1000불씩 준 거예요. 어떤 분은 직원을 0이라고 한 사람은 한 분도 못 받았고, 직원을 1이라고 한 사람도 1000불 받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9000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10,000불까지 줬거든요. 그게 EIDL 어드밴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디스이어에 그 어드밴스 그랜트를 받은 회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맥시멈 10,000불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직원이 1명이건 2명이건 상관없이 나머지 9,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되면. 해당 사항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매출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30% 이상 줄어야 돼요. 또 하나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 비즈니스 하는 지역이 그런 어떤 타겟티드 에어리어여야 돼요. 그래서 좀 비용 뭡니까? 이게 지금 인컴이 조금 이렇게 로우 인컴 에어리어여야 돼요. 로우 인컴 에어리어는 여러분 역시 구글 해보면 나와요. 내 지역이, 내 비즈니스 하는 지역이 그 로컬 에어리어가 그런 곳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런 로우 인컴 에어리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코비드 때문에 내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차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여기 있어요, 질문 또 우리. 네. 이건 질문 아니고 아니에요? 네. 아니구나. 네네. 스티브 리 선생님 있잖아요. 네. EIDL 신청 시 2020년 세금 보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2020년 세금 보고 이후에 해야 합니까? 비즈니스 혹은 개인 담보를 해야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네요. 이게 sba.gov에 가셔가지고 EIDL에 대한 거기 질문이랑 답변이 한글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가능하십니다. 2020년 세금 보고 끝나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개인 담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만 불 이상 론인 경우에는 개인이 퍼스널리 개런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밑에는 개인 담보 필요 없습니다. 비즈니스만 담보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텍슨의 고객이기도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기도 한데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아까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물론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파트너라고 하시면 우리 광고한 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김 사장님? 근데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랜스페런트하게 이제 심하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저는 세금 보고를 텍슨에서 하기를 정말 잘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어쨌든 지금 ERC? PPP? 이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론 제가 여쭤보기도 전에 미리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이드가 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CP 입장에서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직원 누구를 등록을 시키고 지금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금 비즈니스 고객분들 몇 분이시죠? 저희가 지금 개인 고객은 한 천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비즈니스 고객은 제가 한 350에서 400개 회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대부분 제가 상담을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를 이제 전화로 직원분들한테 이제 다른 회사님들이나 회사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찾아뵙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그러한 제가 지금 세금 보고 좀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는 이제 베네핏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웨비나를 제가 이제 준비를 같이 해드리는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이미 다른 곳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많으실 텐데 네. 이런 분들은 PPP ERC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네. 사실은 뭐 그냥 이제 그거랑 관계없이 PPP ERC는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지난 세금 보고 내역들이 네. 어느 부분이 좀 부족했었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혜택이 많을 수 있도록 좀 조절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김 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자주 연락하시면 뵙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우리 김병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직원이 500분 이상인 회사가 저희가 아무리 커봐야 뭐 한 200~300분 정도 되는데 회사 500명 그 ERC 인플로이 기준이 500명인데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 EFE라고 해가지고요. 그 Equivalent Full-Time Employe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 SBA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우리 IRS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Equivalent Full-Time Employee. 그러니까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계산을 해서 주당 몇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은 풀타임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그 파트타임 예를 들어서 뭐 한 15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2명이다. 그러면 30시간 이상이면 풀타임으로 본다. 원래 풀타임 4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관 회장님은 굉장히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여기 들어오셨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혹시 더 질문 있으시거나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패트리샤 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스티브 리 사장님, 그 다음에 우리 배원호 사장님 지인. 그리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 비즈니스 클라이언트 서비스도 가능하신지 당연히 가능하지만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도 저희 고객이 있고 타주에 두바이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 근린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뉴저지, 뉴욕, 그다음에 텍사스, 요즘 조지아에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계십니다. 제가 조금 더 이런 아웃 오브 스테이트 비즈니스 클라이언트 서포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저희 또 비즈니스 광고를 좀 잠깐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대면이 굉장히 이제 파퓰러해지고 더욱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웨비나에 전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 웨비나를 같이 기획을 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광고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스케줄도 잡으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스튜디오스 같은.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메일로 저희 이런 온라인 웨비나라든지 그런 맞춤형 또 기업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는 또 제가
그 이메일을 또 안내 이메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티브 리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풀타임은 30시간입니다. 오버타임은 40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웨비나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처음에 참석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 실시간으로 참석 못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5월 중순까지는 PPP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에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그렇죠. PPP를 신청하고 싶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웨비나에 대한 광고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를 하는 방송을 사실은 이제 녹화된 상태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브 웨비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라이브 했던 거를 이제 리플레이 영상으로 좀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좀. 다시 녹화를 뜨셔야죠. 다시. 네, 이따 그럼 식사하시고 녹화 한번. 춤이라도 한번 춘다든지. 네, 녹화. 알겠습니다. 녹화. 다시. 네, 녹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있으면? 있어요? 네. 어? 아직 지금 시차 때문에 안 뜨는데 잠깐만 기다려볼까요? 네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시차가 타임. 네. 지금 오늘 지금 이제 라이브로 오신 분이 네. 17분인데, 네. 제가 등록하신 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광고를 사실은 이제, 라이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녹화된 방송을 또 하기 위해서 광고를 조금 이제 약하게 했기 때문에 등록률이, 네. 그래서 등록하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또 예약도 좀 하신 분들도 뭐 계신 것 같은데, 상담 예약을. 네. EIDL을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도와주시나요? 수수료 받으시나요? 아까 전에 사실 수수료 말씀을 수수료 말씀 안 드렸구나. 네. 저희가 PPP라든지 EIDL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해 드릴 때 처음에 일단은 300불을 받습니다. 300불 받고 그 다음에 나오면 600불 추가. 그래서 총 900불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위가 어쨌든 뭐 한 10,000불 정도 보통 더 이렇게 개인이 그쵸. 만약에 했을 때는 아예 못 받거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이제 뭐 많이 못 받는 경우인데 맞습니다. 이제 하시면은 그게 뭐 10,000불, 20,000불 예, 자영업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우버만 운전을 해도 우버 드라이버들 받으실 수 있죠. 네. 최근에 또 우버 드라이버 한 분, 나도 되느냐? 그래가지고 또 한 4,000불 가량 받으셔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저희 케이크와 이런 거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수수료도 지불하시고 직원들 커피 사 먹으려며 또 돈도 더 주고 하셨는데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충분히 재밌었다고 우리 말씀해주신 우리 많이 응원이 됐습니다. 우리 배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사실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진짜 수입이 네네. 있으셨던 분들 W2 외에 제 아시겠지만 이제 A양 같은 경우는 A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미국 A양 이제 네. 저희 스튜디오에 잠깐 이제 일을 했던 네.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혀 미국 사람인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저도 뭐 수입이 이제 이렇게 막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PPP를 그러니까 무려 5,000불 이상 네.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걸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해피한 경우들이 많은데 주변에 좀 이제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죠.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ERC는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봐야 되죠? ERC는 이것이 이제 금년 6월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보통 이제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나서 그때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뒤에 이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보통 미국이 이 스태츄 오브 리미테이션이 공소시효가 보통 한 3년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만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지금 ERC 수수료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하셨고. ERC는 저희가 ERC 수수료 우리 김병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ERC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500분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직원이 ERC라고 하는 거는 아직 페이롤 보고를 안 했으면 페이롤 보고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페이롤 보고 만약에 직원이 500분에 대해서 다 인건비 하나씩 계산해서 거기에 70%를 추가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별도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1분인 경우랑 직원이 500분인 경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김병원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스티브 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구인하기 힘드신데 한국에서 직원 데려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스폰서십 같은 것에 대한 안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저는 이민 변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는 피러건 변호사는 뭐 본인이 이민 일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스티브 사장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아예 그 취업 비자죠, 그죠? 취업 비자 스폰서를 여기 있는 회사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이분이 다른 비자로 들어오셔서 그렇죠? 다른 비자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 뭐 관광 비자라든지 학생 비자 다른 걸로 들어오셨다가 여기서 이제 바꾸는 경우가 더 아마 쉬운 걸로 시간도 더 짧게 걸리고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J1 같은 것도 있죠. J1 같은 거는 이제 방문으로 좀 방문이라기보다 뭐죠? 이렇게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잠깐 일을 하는 직원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또 스폰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J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비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신분을 변경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받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그러면은 더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아침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사진을 한 3장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정말 그 파킨슨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사지가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다가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호수를 꼽아서 잡수고 계신데 거기다가 또 마스크까지 씌워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몸에 이제 막 이렇게 그 가려움증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막 생겨서 팔다리를 다 묶어놨어요. 제가 어머니 요양병원 작년 이제 2020년 2월에 들어가셨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가족들도 지금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아침에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먹먹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괜히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오늘 웨비나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상담 예약하셔서 조인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신 김지현 사장님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